네, 안녕하세요. 3주차 1강 교재의 2장 내용 행렬과 행렬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정의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이원 연립방정식의 행렬 표현입니다. 이원이란 얘기는 미지수가 두 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XY 이원, 그래서 연립되었다 해서 이원 연립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원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얘를 행렬로 표현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x, y가 있으면 각각에 대한 개수가 3, 9, 2, 6이죠. 그래서 3, 9, 6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x, y를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x, y. 그 다음 는 써주고 15랑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돼요. 가령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은 x 9 y 는 5, 뭐 3x 플러스 7y는 10 이랬을 경우 얘를 행렬로 표현하면 x의 개수는 몇이죠? 1, y는 마이너스 9, 그리고 x는 밑에 있는 x는 의 개수는 3, 그리고 7, 그 다음에 x와 y 순서대로 x, y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해 주면 돼요. 는 5하고 10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러한 이원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한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렬을 얘기하는 것은 행렬과 2장에서 배우는 행렬과 행렬식은 이러한 미지수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고안해 놓은 어떠한 툴이다. 식, 뭐 툴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떠한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이런 거에서 3x 플러스 5y는 5고 3y 마이너스 x는 7이다 라는 것을 행렬로 작성하려면은 여기는 순서가 x, y 순서로 되어 있죠. 여기는 근데 y랑 x랑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개 순서를 맞춰줘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 건데,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맞춰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7이다 라고 이렇게 행렬을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의해서 개수는 3, 5,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3는 x, y 써주고 x, y 이렇게 써주고 는 5하고 7를 이렇게 행렬식을 작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를 갖다 순서를 바꿨어. 이렇게 9y 플러스 3x는 15래. 그리고 마이너스 6y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얘는 행렬로 표현하면은 순서대로 써주면 돼. y와 x를 이렇게 내가 썼으니까 9,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2라고 쓴 거였죠. 지금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다 2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x, y로 써. 그게 아니라 이거 순서대로 y, x는 15,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39 마이너스 2 6은 독립변수 x, y 개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39 2 마이너스 6.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행렬이라고 하냐면 1행, 2행이니까 2행이라고 얘기하고 1열, 2열이니까 2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행, 2열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기로는 일반적으로 2 곱하기 2 이렇게 2 곱하기 2라고 얘기하면 조금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2by2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2 곱하기 2라고 별로 안 해. 그래서 2행 2열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낫지 뭐. 2 곱하기 2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또는 2by2 행렬이다, 매트릭스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얘는 행렬 몇 행이 있나요? 2행이 있는 거지. 그래서 2행. 그리고 1열이 있으니까 2행 1열 행렬이다. 2by1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행 2행이니까 2행 1열 행렬이다. 2by1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행렬의 연산 보도록 할게요. 행렬이 덧셈과 뺄셈입니다.
행렬이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각 요소끼리 연산을 해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1행, 2행, 2행, 2열, 2행, 2열일 때 행렬의 형태가 같을 때에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 계산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연립방정식 풀 때 그 답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 같은 티어리엄이 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각 행, 요 1행 1열, 1행 1열, 요 같이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3하고 5 더해주면 8, 9하고 마이너스 2 더해주면은 7, 2하고 1하고 더해주면은 3, 마이너스 6하고 7하고 더해주니까 1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7, 8, 9 이러한 3행 3열의 행렬이랑 3행 3열의 행렬이에요. 이때 마이너스 있으면 9하고 0 빼주면 7, 8하고 1하고 빼주면 7, 9 빼기 3은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다음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행렬의 곱셈일 경우에는 앞행의 열과 열의 수와 뒤행열의 행의 수가 같아야 돼요. 가령 2, 3, 1, 2라는 행렬이 있다고 쳐. 그럼 얘는 무슨 행렬?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얘는 2, 3, 1, 2, 3, 0 뭐 이런 행렬이 있다라고 쳐봐. 얘는 곱하기로 표현할 경우 얘는 2행 2열이고 얘는 2행 몇 열? 3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곱하기가 성립이 되려면은 요 뒤 앞에 있는 열의 숫자 2와 뒤에 있는 행의 숫자가 서로 같아야 돼. 이렇게 같아야지 곱셈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결과는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값이 돼요. 그래서 결과는 2 by 3, 2행 3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키가 되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다 써놓은 게 2 곱하기 3행렬이랑 3 곱하기 1의 행렬을 서로 곱할 경우에는 행렬을 두 개 곱할 경우에는 얘가 서로 같아야지만 행렬의 곱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같을 경우 결과는 앞에와 뒤에 있는 2 by 1 행렬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2행 3열과 3행 2열을 곱할 경우에는 요게 서로 같으니까 행렬의 곱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결과는 2행 2열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과 같은 1행 2열과 얘는 1행 2열, 얘는 2행 1열이니까 서로 같아. 그러니까 얘는 결과는 곱셈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1행 1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 예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먼저 이런 거를 해놔요. 그래서 결과가 1행 1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계산하면 1행 1열과 2행 1열을 서로 곱해. 그러면 A의 1, 1, B의 1, 1 다음에 더하기 A의 1, 2와 B의 2, 1을 곱해서 딱 더해주면은 이게 결과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행렬의 곱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음 예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다음 행렬 현재 숫자를 넣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1 곱하기 2고 그리고 2 곱하기 1 행렬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 1행 1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해주면은 딱 해주면은 3 곱하기 2는 몇? 6 플러스 4 곱하기 1은 몇? 4 해서 얘는 10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표기법 행렬은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행렬을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10이라고 쓰면 얘는 땡이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로 이렇게 쓰길 바래요. 이건 스칼라기 때문에 아니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괄호로 써서 행렬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0이다 라는 결과 나왔어요. 다음 예제 볼게요. 얘는 몇 행 몇 열? 2행 1열이죠. 얘는 몇 행 몇 열? 1행 2열이야. 그럼 결과는 몇이 돼야 돼? 이거 같으니까 2행 2열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계산을 해주면 1행 1열과 1행 1열을 서로 곱해. 그러면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다음 2 곱하기 4
몇? 2, 4, 8 더하기 1 곱하기 4 해주면 4. 요 앞에도 2 곱하기 3 했으면 6 나오고 그 다음에 2행 1열과 1과 4를 곱해줘요. 그럼 몇이 돼? 4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잠깐. 그래서 얘는 지금 결과가 2행 2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실수가 그러면 거의 없다라는 얘기야. 2행 2열이 돼야 되거든. 정답은 맞춘다라는 얘기야. 지금 내가 푼 거는 지금 이렇게 했더니만 그냥 원벡터 즉 1행 1열만 됐잖아. 그렇죠? 그건 틀린 거다라는 얘기야. 또는 1행 2열이 됐어.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야.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2행 2열이 돼야 돼. 그랬을 때 2하고 3하고 곱해요. 그러면 6 나오지. 그 다음에 2하고 4하고 곱해. 그럼 몇이 나와? 8. 1하고 3하고 곱하면 몇? 3. 그리고 1하고 4하고 곱하면 4. 해서 이렇게 이 결과가 이게 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행 2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지금 이 예에서는 2, 1, 3, 4 이렇게 곱해진 거였죠. 그 전 페이지는 뭐였냐면 2, 1, 3, 4가 서로 바뀌었어 지금. 그랬을 경우 얘의 결과는 10이라는 1 by 1 행렬이 나왔던 거고 얘는 지금 2 by 2 행렬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제 2와 지금 예제 3에서 알 수 있듯이 행렬의 곱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단 예외적으로 단위 행렬이라는 거 좀 이따 배우겠는데요. 단위 행렬은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이니셜로 I로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 얘기할 때 5 곱하기 1은 몇이죠? 5죠. 5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5나 똑같아. 이때 똑같아요. 이때 이 1에 해당되는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하고 I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하면은 이렇게 정답은 6834라는 2 곱하기 2 행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제 4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행렬을 구하라 라는 얘기네요. 얘는 몇 행렬? 1행 2열. 얘는 2행 3열. 그래서 결과는 몇이 돼야 돼? 1 곱하기 3의 1 by 3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여기다 쓸게요. 1, 2 그리고 여기에 3, 4, 5, 6, 7, 8 이렇게 썼으면은 얘는 1행 얘하고 곱해. 그럼 몇이 돼? 3 되죠. 그 다음에 2하고 6하고 곱해. 2행하고 2열하고 2열 2행 요걸 곱해. 그럼 몇이 돼요? 2, 6, 12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3하고 12 더한 거. 그 다음에는 얘하고 곱해줘요. 그러면 얘는 몇이 돼? 1 곱하기 4는 4. 그 다음에 2하고 7하고 곱해주면은 2, 7에 14 이거 더해줘. 다음에 1하고 5하고 곱해줘. 그러면 5. 그 다음에 2하고 8하고 곱해주면 8에 16.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뭐로 만들면 되냐면 1행 3열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이것은 결과는 3 더하기 12는 15. 얘는 18. 얘는 21로 이렇게 해서 1행 3열의 행렬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런 결과시 1행 3열이다 이런 거를 안 써놓고 하면은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곱했지? 막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결과가 뭐가 무슨 행렬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걔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 보면은 이렇게 해서 15, 18, 21로 해서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행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상등 행렬 또는 항등 행렬,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행렬, 그래서 상등 행렬 또는 항등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행과 열의 요소가 서로 같은 행렬을 우리는 항등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A, B, C, D라는 행렬과 E, F, G, H가 상등 행렬이다 라고 하면은 A하고 E가 같아야 돼. 그리고 B하고 F가 같다라는 의미야. 또는 그리고 C하고 G도 같다라는 의미야. D하고 H도 같다라는 의미다 라는 겁니다. 1, 2, 3, 4
A, B, C, D 라고 하면은 얘는 등호가 이렇게 성립이 된 거니까 이때는 이거는 A는 몇이라는 얘기야? 1이고 B는 몇이야? 2, C는 몇? 3, D는 4, 4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등호가 있으면 얘는 항등 행렬 또는 상등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 행렬이 항등 행렬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건이 만족시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전체 행렬이 있어요.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라고 해서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꾼 행렬을 우리는 전체 행렬이라고 합니다. 표현법은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T자 써주면 되겠어요. 임의 행렬 A가 있으면 여기에 전체 행렬은 T로 쓰면 되는 거고요. 물론 어떤 교재들은 A에 트랜스포즈 해서 대문자로 쓸 수도 있어요. 이때 T는 트랜스포즈의 약자다라고, 트랜스포즈 전치되었다 매트릭스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의 전체 행렬은 대각 요소는 그대로 냅둬. A의 원론, A의 투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서로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는 게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이제 이행 이열일 경우에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 거고요. 1과 요 앞에 있는 1과 2를 바꿔줘. 그러면 얘는 몇이 돼? A의 투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요소가 여기에 있는 이 요소가 이행 일열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일열로 지금 보면 1행 2가 A의 1, 2가 요 2행 1열의 요소로 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투원이 이렇게 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1, 2, 3, 4가 있어. 그럼 대각 요소는 그대로 쓰라고. 그리고 3하고 2하고 서로 자리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이행 2열 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행렬이고, 얘는 지금 이행 3열이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대각 행렬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 그러면 얘는 그냥 냅둬주면 돼. 숫자가 서로 같은 거 1, 1과 2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얘는 2행 3열이지 이거 바꾸면은 그래서 3행 2열이 된다라는 것이 트랜스포즈 하면은 A의 원론은 그대로 써줍니다. A의 원론. 그리고 A의 원투는 얘는 A의 원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2하고 2라고 바꿔봐. 그러면 2행 1열이 되지. A의 투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행 1열로 간다라는 얘기야. 즉 A의 원투가 이렇게 2행 1열로 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A의 원 3를 바꾸면은 3하고 2라고 바꾸면은 A의 3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행 1열의 요소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1, 3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A의 2, 1은 2와 2를 바꾸면 A의 1, 2가 되는 것이, 즉 1행 2열의 요소가 된다라는 얘기야. 즉 A의 2, 1이 1행에 해당되는 두 번째 열. 그래서 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A의 2, 1이. 다음 A의 투는 바꿔도 2행 2열이죠. 그래서 A의 투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A의 2행 3열 요소는 A의 3행 2열의 요소다라는 얘기예요. 즉 A의 투 3는 1행 2행 3행의 1열 2열의 요소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대괄호를 쳐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조금 어려우면은 다시 여기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쉬울 것 같고, 여기에 1, 2, 3이 있고 4, 5, 6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의 전체 행렬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해가지고 1행 1열, 얘는 1행 2열이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2행 이것이 어디로 간다? 2행 1열로 간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야. 얘는 1행 3열이지. 1행 3열. 그러면 얘는 이 값은 어디로 간다? 3행 1열의 요소로 간다라는 얘기야. 1행 2행 3행 1열의 요소로 간다라는 얘기야. 얘는 2행 1열의 요소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1행 2열의 요소로 간다라는 얘기야. 즉 4라는 값이 1행 1열 2열의 요소로 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얘는 2행 2열의 요소지. 바꿔봐야 2행 2열이네. 1행 2행 1열 2열 해가지고 5는 여기다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2행에 1열, 2열, 3열의 요소네. 그럼 바꿔주면 3행 2열의 요소로 가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즉 1행, 2행, 3행, 1열, 2열이니까 여기로 가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단위 행렬 보도록 할게요. 단위 행렬은 대각선에 있는 요소만 1이고 나머지 요소는 0인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로 보통 표현해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각 요소는 다 1이고 나머지 요소들은 다 뭐예요? 그 값이 0인 행렬. 이것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단위 행렬은 우리가 일반적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 곱하기 1은 1 곱하기 5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 1에 해당되는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의 행렬에 단위 행렬을 곱하면 원래 행렬이 됩니다. 즉 이러한 것처럼 이런 2x2 행렬이 있을 때 여기에 i라는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은 요 행렬이 그대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a의 원론 곱하기 1 곱해주면은 a의 원론이 나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하고 해주는 건데 요 곱해줘봐야 0이니까 얘가 되는 것이죠. 이행 이열은 마찬가지로 1 곱하기 0 곱해주면은 얘는 0 되고 0 플러스 a의 원투하고 이 1하고 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a의 원투가 된다라는 겁니다. a의 투원하고 여기 1하고 곱해주면은 a의 투원이 되는 것이고 a의 투투하고 0 곱해주면 0이니까 a의 투투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위 행렬하고 임의 행렬을 곱해주면은 원래의 자기 자신의 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순서를 바꿔도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임의 행렬에 그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숫자로 얘기할 때는 5 곱하기 5분의 1은 몇이야? 1이죠. 그리고 5분의 1 곱하기 5는 몇이야? 또 얘도 1이다라는 겁니다. 역행렬이라는 것은 이 숫자로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5분의 1이라는 그 개념인 건데 행렬에서는 A의 역행렬은 A분의 1이라고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역행렬이라는 표현법인 거고 역행렬을 구하는 법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을 서로 곱해주면은 걔는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돼요. A의 역행렬과 A를 곱해주면 걔는 마찬가지로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좀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좀 말이 빨라요. 제가 행렬이 상수곱입니다. 행렬의 상수를 곱하면 행렬의 모든 요소가 상수배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가령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왔잖아. 그래서 3x 플러스 y는 10이고 1x 1x 풀 마이너스 9 5y는 3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행렬에다가 이걸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도 5 곱해주고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도 5 곱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5 곱하기 3x 플러스 y는 10이라는 얘기인 것이고 여기다가도 5 곱해줘야지 괄호 닫힌 거니까 여기다도 5 곱해주면 5의 x 마이너스 5y는 3 곱하기 5 요거 다 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상수배를 곱했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식하고 밑에 있는 식하고 다 같이 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얘는 행렬로 써주면 이렇게 되잖아. 3,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y는 1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다 3을 이렇게 곱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다 다 곱했다라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도 3을 곱했다. 등호가 성립되려면은 좌변과 우변에 다 똑같이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3 곱했다라는 얘기야. 여기에다 3 곱했다라는 얘기는 이 식 전부에다가 3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즉 5를 곱했으면은 이 전체에다가 5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나온 정리예요. 정리. 시오리엄이다라는 얘기의 정리. 그래서 A라는 행렬이 A의 원론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상수 C 또는 지금 예로는 5를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콘스탄트의 약자 C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곱할 경우에는 이 행렬에다가 상수를 곱해주면은 각 요소에다가 C를 곱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상수배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다음 행렬식이란 조금 길어지겠어요. 미안합니다. 행렬 A의 행렬식 표현은 행렬식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건 디터미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절대값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행렬 A라는 행렬에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행렬식을 표현한 것이에요. 또는 디터미넌트 A로 이렇게 씁니다. DTA로 씁니다. 이때 이 행렬식은 아까처럼 행렬은 이렇게 대괄호로 쳐가지고 얘는 벡터라고 배열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벡터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배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행렬식은 값이 결정돼요. 즉 스칼라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떠한 값이다라는 얘기야. 5,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값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의 이 행렬의 행렬식 표현은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하고 절대값으로 표현하면서 그 요소는 A, B, C, D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론 이거 지금 값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경우 이행 이열일 경우에는 AD 요거 AD 마이너스 BC로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이거 나오는 배경은 이렇게 다음과 같아요. 일행을 기준으로 할 때 이 행렬식을 구하는 것은 일행이라는 얘기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다시 이제 싹 지우고 일행이라는 얘기 여기죠. 그래서 일행에서 A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로 달아줘.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는 건 뭐만 남아? D만 남죠. 이렇게 D. 그 다음에 B를 일행의 이제 요소가 얘도 있지만 얘도 있죠. 그래서 B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러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는 건 뭐만 남아? 이렇게 했을 때 C만 남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부호는 얘는 얘 일행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 옆으로 이동할 때마다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그래서 결과 이 디터미넌트 값은 AD-BC다라는 것이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AD-BC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거는 삼행삼렬의 계산 예네요. 삼행삼렬의 예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일행 일렬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A를 기준으로 했어. 그러면 남는 거는 요거 조만한 요 행렬식이 나오는 거지. 이걸 소행렬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용어는 생략할게요. 그랬을 때 남는 거는 요거 남지. 그러면 요거 이행 이열인 거니까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된다고? 대각선 이렇게 곱해주고 EI 빼기 F하고 H 곱해라는 얘기야. FH. 다음 B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제는 B를 기준으로 하면은 B를 기준으로 했어. 그때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나오면은 남는 건 뭐만 남아? DFGI죠. 그래서 D하고 I 곱하고 DI 그 다음에 빼기 F하고 G하고 곱해주면 되겠네. FG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C가 남죠. C도 일행의 요소잖아. 그때는 C 써주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AEGH가 남네요. 그래서 AH 빼기 EG다라는 얘기, EG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부호 달아줘야 되겠어요. 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행 일렬을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달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얘를 곱해주고 더 곱해준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주면은 그 숫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이지만은 어떤 행이나 열을 기준으로 해도 그 계산값은 동일한 계산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지금 이렇게 한 거를 표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길 바랍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제는 안 달아놨네.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삼행삼렬의 계산이 또 다른 방법 예로는 그림을 그려서 구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요.
그리고 요소는 삼행삼렬일 때는 요소는 3개가 곱해지게끔 하면 돼. 그래서 요거 쭉 대각선 그리면은 A, E, I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는 DHE야. DHC야. 그래서 CDE로 써주면 되겠네. 다음에는 이렇게 곱해줘. 이렇게. 뭐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든 이렇게 가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갔을 경우는 FBG네. 그래서 BFG로 이렇게 써주면 되네. 이렇게 왼쪽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대각선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부호를 다 플러스로 달아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내려오는 거는 반대 방향은 얘는 이렇게 화살표 그려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때는 부호는 마이너스 달아주는 거예요. 자, 곱해 봅시다. 이거하고 이거 딱 곱해주면 CEG가 되겠지. 그래서 CEG. 다음에 HFA가 되겠네. 즉 AFH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AFH. 다음에는 여기 I 있고 D 있고 B네. 그래서 BDI가 되겠어요. BDI. 그래서 BDI로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온 것들은 다 더해주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는 이 방향으로는 부호를 마이너스 달아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난 묶었기 때문에 여기 큰 가로로 해서 소가로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한 거고, 얘를 풀면은 마이너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때 부호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주차 1강 행렬과 행렬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쉬었다가 3주 2강에서는 이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 크라이머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이전에 좀 더 배워야 될 거를 찾아봐서 좀 더 소개를 하고 알려준 다음에 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